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요. 도쿄에서 양국 관계자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시작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 우대 제조인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날이 갈수록 딴소리만 이어가는 일본의 속셈,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있는 건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 맡고 계시는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참의원 선거를 전후로 해서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공세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베 수상 관저의 전략적인 기획 제품이고, 네네.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온 거라서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참여 선거가 끝나면 약간 이제 한일 간에 또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만은, 네네. 일본 측에서 이미 8월 중에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을 언명을 했기 때문에, 예. 갈수록 한일 간의 강대강으로 부닥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있고 일정 부분 우익 쪽의 성향을 가진 언론 매체에서조차도 이 같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매 운동도 번지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것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일본 정부는 이제 분명한 전략이랄까 목표 자체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것은 굉장히 바꾸기 어렵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 측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한국이 이런 말하자면 피해자, 일본이 역사적인 가해자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 국민이나 정부는 이제 역사 필요현상, 말하자면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누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은 적어도 이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요 언론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본이야말로 전후 자유무역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이고, 예. 일본 국민들도 경제 성장이 덕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유무역 원칙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제 이런 주요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산케이 신문조차도 일본 자국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베 수상은 이것은 강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일본 국내 여론, 그다음에 또 이게 단순하게 이게 한일 간의 어떤 수출 규제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유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생산과 공급의 경색된 말하자면 모순 자체가 크게 드러나는 상황이 곧 오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예. 아마 조만간에 조정 과정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 같은 것들이 일본 정부를 움직이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국민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베 수상의 수출 규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위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네.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예. 왜 이렇게 중요한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느냐. 더구나 따져보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대일 무역 적자가 누적 액수가 지금 6천억 달러입니다. 네네. 원래 수출 규제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나라가 일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무역 적자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더구나 가해자인 일본이 반성은커녕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로 매도를 하면서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서이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화나 있다는 것은 이 불매운동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보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백색 국가 배제에서부터 먼저 좀 막아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씩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백색 국가는 이제 화이트리스트인데, 네네. 그 이제 전략 물자를 통제하지 않고 우호국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신고만 하면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제거될 경우에 우리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예를 들면 1,100개 물품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그 물류 과정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더디거나 아니면 우리가 재고가 지금 부족한데 일본에서 제대로 선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떤 시장에 미치는 좀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거 자체는 아시아에서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네. 화이트리스트 돼 있는 국가는 중국도 대만도 싱가포르도 아니고 다들 다 신고를 하고 일단 사전 절차, 승인 절차를 받아가지고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그 수출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있지만 뭐 일본이 수출을 못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예. 그걸 조금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이제 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외교적인 협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일단 네네. 지금 김은정 2차장도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개입을 요청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더구나 이제 일본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백색 국가에서 제거하는 삭제하는 그 이유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일본이야말로 지금 그 말하자면 공산권 또는 이제 북한이라든지 이란 듯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그 불법으로 미수출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보다. 2009년 산케이 신문 보도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건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자국을 비난해야 됩니다. 네네. 한국이야말로 유엔에서 글로벌 대북 제재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고 그 제도도 훨씬 엄격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만약 그렇게 정말 자신 있다면 우리 NSC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장한 대로 유엔의 대북 제재 패널에서 같이 이걸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오라고 예. 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 네네. 지금까지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놓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제3자 포함해서 유엔에서 같이 검증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한 신문에서 일본에서 얘기한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홀 제도, 다시 말해서 캐치홀 제도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주요 네.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그런 제도에 관해서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규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국가에게 그 전략물자 수출하고 그럴 때는 규제가 전무한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건 이제 일본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 캐치홀 제도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전에 냉전 상태에서 이제 공산권으로 물품이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1990년대 초반에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냉전은 끝났지만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무기라든지 재래식 무기에 쓸 수 있는 부품들을 자유우방 국가에서 수출하는데 이거 규제를 하는 장치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훨씬 엄격합니다. 예. 우리는 이게 그 재래식뿐만 아니라 전략 물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허가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허술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것을 지금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그야말로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안보 논리로 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다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에 북한이라든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명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엉뚱한 잘못된 자기들이 지키자고 있는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되는 것은 경강부익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 제3자 포함해가지고 유엔 대북제재센터에서 같이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오라 할 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바로 그 부분을 청와대가 한일 양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기구 조사 받자. 자 이렇게 국제기구까지 끌어들이는 해법이 우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이 될까요? 우리는 득실을 지금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예. 예. 왜냐하면 첫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거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일본의 억지 주장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북 글로벌 제재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데 한국이 대북 제재 완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건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대일 관계 또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한국이 이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이 들어오고 제3자를 포함해가지고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입증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봅니다. 미국 측 입장 관련해서요, 교수님. 김현종 그 청와대 제2차장이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크게 공감했다. 뭐 세게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크게 공감했을까요? 아니면은 속내는 일본을 내심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정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일본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생각인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별별 로비를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은 아주 진짜 야가 빠진 사람들이고. 네네. 특히 이제 미일 관계라는 것은 최근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상마찰이라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아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이걸 방치하게 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깨집니다. 지금 이제 곧 8월 달에 있을 지소미아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어떤 1년 연장 여부가 그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곤란하다. 지금 상태로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경우에 이건 깰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일본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공을 들여왔거든요. 네네. 우리가 만약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깨겠다고 그러면 미국도 일본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중시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국제질서의 가장 기축에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를 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개입해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예.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중재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조금 전에 야가 빠진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만 일본 측의 어떤 국제 무대에서 이 같은 전략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는 지금 뭐 의병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죽창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화는 나지만 자제해야 됩니다. 역시 이제 그 단호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불매운동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우리의 입장을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떤 지나치거나 어떤 폭력적인 사태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시 외교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다음 외교 전략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대화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외적 선은 한일 간에 예를 들면 수상관저 청와대 간에 대화를 재개해가지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네네. 역시 외교는 외교로 네네. 그리고 강대강의 어떤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대응은 대응으로 양자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럼 무엇이 돼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시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대북 관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한일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거나 양자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고 또는 이제 신냉전이라든지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반도가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전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국제정치의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서 한일 관계, 남북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맡고 있는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